식물에게는 지금 이곳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엄정한 상태가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역설적으로 식물들의 낙관적 미래를 만들어낸다. 환경에 적응하는 것, 성장할 수 있다면 환희에 차 뿌리를 박차고 오르는 것, 자기 결실에 관한 희비나 낙담이 없는 것, 삶 이외의 선택지가 없는 것, 그렇게 자기가 놓인 세계와 조응해 나가는 것, 이런 질서가 있는 내일이라면 낙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김금희 작가의 산문 식물적 낙관의 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식물과 낙관을 연이어 소리내보니 어쩐지 산뜻한 기분이 드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문장의 소리, 푸릇하고 싱그러운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문장의 소리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로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김은지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지 시인님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2016년 실천문학 신인상을 통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시집으로 책방에서 빗소리를 들었다. 고구마와 고마워는 두 글자나 같네. 그리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시집 여름 외투가 있습니다. 네, 시인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시집이 나와서요. 시집 관련한 낭독회나 북토크 하고 있고요. 웹진 안온에 동네 바이브라는 에세이를 격주 월요일에 연재하고 있고요. 팟캐스트 노심씨라고 이소연 시인이 진행하는 곳에 고정 패널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문장의 소리도 약간 연장선인가요? 그 팟캐스트 그 계열로 보자면은 네. 2년 전에 또 출연하신 적도 있으시네요. 네. 그때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코너에서 동네 책방 투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던 것 같은데 네. 오랜만에 또 스튜디오를 잘 찾아오셨나요? 네. 홍대 입구역에서 정말 가까워가지고 네. 정말 잘 찾아왔습니다. 저는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맨날. 근데 오늘도 약간 그 아이스 커피를 사가지고 오는데 이 골목이 아닌데 하면서 또 바로 옆에 골목으로 또 들어가고 막 이랬거든요. 네,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김은지 시인인 시집 여름 외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독자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시인님께서 직접 네. 여름 외투를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사인을 할 때 더울 땐 시원하게, 추울 땐 따뜻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겨울보다 더 차갑고 난해한 여름의 추위로부터 체온을 지켜주는 옷이 여름 외투니까 점점 복잡해지고 보편화되는 가는 현대인들의 삶에서 자기를 돌보는 마음처럼 여름 외투라는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여름과 외투가 붙은 게 의외로 되게 신선하고 아이고. 우리가 이제 여름에는 뭔가 그 겉옷을 입는다는 개념이 뭐 가디건 이런 네. 것들이니까 네네. 얇은 자켓이나 뭐 이런 것들이어서 외투란 느낌이 안 들었는데 시인님이 발견해 주신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은근히 또 시집을 많이 내셨어요. 이번에 네. 또 세 번째 시집이신데 네. 첫 번째, 두 번째랑 또 세 번째 시집이 제 경험에도 뭔가 한 세계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가는 그런 분기점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네. 어떠셨어요? 일단은 너무 좋고요. 이렇게 오솔길을 막 신나게 걸어가다가 막 노을이 좀 앉을 것 같을 때 지금 이 길이 어디로 가지? 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네. 표지판이나 약간 지도 같은 거를 보고 난 기분이랄까요? 뭔가 되게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조금 재미있게 해나가고 싶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세 번째 시집에서
그 확장되는 그 힘이 첫 번째, 두 번째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하고 풍부해지는 것 같긴 한데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집에서 첫 시로 1월의 트리라는 시가 실렸는데요. 시인님께서는 네. 단어에 대한 섬세한 감각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1월의 트리라는 시에서도 화자가 낯선 단어를 외우면서 새로운 세계를 연결하고 느끼고 그 사이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의미들은 또 충분히 느리게 이렇게 익히는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시로서 시집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셈인 건데 이 시를 첫 시로 뭐 배치하신 이유나 또 특별히 쓰게 된 뭐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제목이 여름 외투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가 1월의 트리로 있으면 의외로 되게 시원한 느낌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공모전이나 많이 냈던 원고 뭉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에 좋은 시를 넣고 싶었는데 친한 친구 이소연 시인이 이 시가 좋다고 해가지고 넣게 되었습니다. 네. 쓰게 된 거는 네. 그때 듀오링고라는 외국어 앱이 있어요. 근데 조금 게임처럼 할 수 있어가지고 재미로 한참 하다가 네,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네, 외국어 좀 잘하시죠? 제가 남편이 호주 사람이라서 네. 저 얼마 전에 호주 갔다 왔어요. 사진 봤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남편분이 외국인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여쭤본 네네. 건데 네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언어를 영어로. 이렇게 영어로 네네. 그러면은 굉장히 잘하시겠네요. 그냥 생존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어에 대한 감각이나 이런 것도 확실히 뛰어나신 것 같긴 한데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름 외투라는 말이 너무 신선하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여름에 외투를 붙이는 것,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제목이 되는 그 과정이 좀 있었을까요? 네, 여름 외투라는 시는 원래 그 이름시라고 그 가가칠칠 페이지라는 서점에서 책을 네네. 낸 게 있었는데 네. 이름을 제목으로 한 5편의 시를 써달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때는 한연희 시인을 생각하면서 네. 제목을 연희로 발표했던 시예요. 근데 제가 제목을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정말 나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제목을 생각해내야만 해.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보니까 여름 외투가 떠올라가지고 네,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다들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시집을 묶을 때 편집자 선생님께서 1, 2, 3, 4부의 제목을 이제 뽑아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제목으로 될 수도 있었는데, 이 원고의 제목은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돼서 여러 외투로 됐고, 근데 임지은 시인님이 그 부의 제목 되게 잘 정했던데요. 이러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되게 편집자님께 되게 감사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네, 여름 외투라는 시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내가 쓰고 싶은 건 여름 외투, 겨울보다 추운 실내에서 어깨를 감싸주는 그런 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여름에 얇은 옷차림으로 냉방이 잘 된 실내에 있을 때면 난감할 때가 많은데 추워요. 그죠?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 시인님의 사려 깊고 섬세한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어깨를 감싸주는 그런 시. 그래서 시인님이 쓰고 싶은 시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쓰고 싶은 시는 문자 언어라는 사용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게 완벽하게 전달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거나 느끼는 거를 전달할 수 있는 게 저는 늘 신기하고 놀랐거든요. 네. 근데 특히 사람이라는 특징이 드러나는 장면, AI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의 모습 같은 거를 좀 캡처하고 기록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네. 확실히 최근에 그 서울국제 도서전도 네. 비인간이 코드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몇 년 전부터 인간 대 비인간 이 이슈가 확실히 네. 인문학 쪽에서 네. 많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AI 말씀하시니까
트렌드를 앞서가는 시인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번 시집에 보면 총 50편의 시가 실려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부제목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시의 제목을 오독한 후 그 시가 더 좋아지고 2부는 제가 준비한 건 평범한 거예요. 3부는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열매를 줍고 자리를 맡고 4부는 너무 쉽게는 말고 좀 어렵게 찾아졌으면 해 라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배열은 어떻게 생각하고 하셨을까요? 네, 제가 이거를 지원 사업에 낼 때 안내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읽어드리면 네. 1, 2부는 언어, 국가, 역사, 인종, 정체성, 기후, 위기 등 다양한 사회 조건 속에 놓인 나의 이야기를 담았고 3, 4부는 개별적 존재인 나의 근원적이고 구체적인 체험과 상상 이렇게 구분을 해서 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서 호흡을 고르실 수 있게 짧은 시 중간중간에 배치하고 그냥 잘 쓴 시를 일부에 몰아서 했습니다. 그 확실히 앞부분에서 사로잡아야 되는 맞아요. 게 있어서 네. 그 제가 준비한 건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네. 이 시를 읽으면 평범한 소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시인님께서는 최근에 평범한 소원은 뭘까? 또 이 평범이란 게 뭘까? 이런 것들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 원고를 받고 진짜 어렵다 생각했는데 제가 아까도 약간 목이 조금 그렇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토마토 빙수라는 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평범함이란 토마토 빙수를 봤을 때 식혀서 먹을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저는 지금 빙수를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아가지고. 네. 어느 정도의 평균치의 상황 자체를. 네. 그런 하루하루에 보면은 되게 신기한 아이스크림이 또 나왔다고 하는데 네.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사탕처럼 생겼더라고요. 하지만 먹어볼 수 없는 지금의 상태로서는 저런 게 평범한 소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야기가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기후와 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시에서. 그런데 확실히 우리가 이렇게 소소한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구의 기후와 생태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위생장갑이라는 시도 보면, 네. 김을 좋아하고 몇 주째 김을 생각합니다. 이런 부제도 같이 붙어 있는 네. 이런 시도 인상 깊었는데 일상 속에 있는 환경 또 그 문제에 대한 실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인님께서 아무래도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거죠? 네, 제가 팀 분리수거라고 맞아요. 네. 분리수거 하고 계시죠. 동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강예빈, 임지은, 한연희 시인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문예지에서 협업 기획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오션카인드의 사진을 보고 시를 좀 써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동인의 코너를 만들어주셔서 네. 쓰게 된 시인데 최근에는 어떤 정해진 주제나 어떤 이런 방식으로 시를 써주세요라는 기획을 많이 받게 되는데 솔직히 그럴 때 제가 생각지 못한 시를 쓸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테마가 생각지 못한 테마가 주어졌을 때 상상력이 좀 자극되니까 네, 아무래도 좀 재미있는 시들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네, 이런 것들 저도 공감이 되는데요. 또 이것저것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셔서 독자들과의 소통도 활발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상 깊은 독자들의 반응이나 리뷰 같은 게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책을 많이 사주신 분이 라고 하는 농담이고요. 제가 시집이 나왔는데 되게 재미있는 게 저랑 같이 시를 꾸준히 써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시집이 나왔는데 이건 내가 언제 본 시다. 이건 내가 그때 쓴 기억이 난다. 이런 리뷰를 들을 수 있으니까 되게 내 시집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또 특별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 주변에서 정말 그 가까이서 바라본 사람들의
시에 대한 어떤 그 애정 이런 것들이 네.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시인님께서 이번 시집에서 이것만은 꼭 발견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든지 네. 또 가장 애틋한 시가 있다면 어떤 작품일까요? 네, 발견해줬으면 하는 거는 제가 메타시를 좋아해서 자꾸 쓰게 되어가지고 이제 그만 써야겠다 하다가 아예 그냥 많이 쓰자 이렇게 해서 메타시를 많이 썼는데 읽으실 때는 제가 이제 행가리를 할 때 좀 낭독을 고려해서 많이 뚝뚝 끊어놓은 것들이 많은데 네. 낭독으로 읽으시면 더 재밌으니까 그런 호흡을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가장 애틋한 시는 기쁨과 슬픔의 개인사라는 시입니다. 아, 네. 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시인님의 평소 작업 스타일이나 네. 뭐 작업할 때 도움을 받은 아이템 이런 것들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무엇이든 좋은데 뭐 음식이나 음악 이런 것들도 충분히 취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상에서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자전거와 중랑천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그쪽에 살고 계시니까. 네네. 네. 중랑천이 좀 평지로 되어 있어서 쭉 자전거를 타고 가시기 좋거든요. 네. 근데 시가 잘 안 써진다 하다가 책방으로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페달을 굴리다 보면 갑자기 이제 자전거 멈추고 좀 메모장에 남기고 싶은 생각이 떠오를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네. 시가 잘 안 써지신다면 중랑천을 가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좀 먼데. 저 예전에 그 도도 책방? 도도봉봉. 네. 도도봉봉. 맞다. 그때도 오셨죠. 네, 네네네. 그때 한번 가보고 너무 멀다. 여기에 이렇게 귀여운 책방이 있지만 두 번은 각자 자기 근처의 네. 동네에 천으로 가시는 걸로. 근데 왠지 김은지 시인님 되게 발랄하셔서 아이고. 뭔가 시가 잘 안 써질 때도 되게 발랄하게 견디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견디시나요? 네. 다른 재미있는 일을 하거나 다른 해야 하는 일을 하는데요. 시를 써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한 채 다른 일을 하면 제가 하는 일들이 직접적인 소재로 남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어쨌건 쓰기는 씁니다. 같이 이제 동인 활동을 하는 모임에서 강혜빈 시인이 엄청 하드캐리를 해주고 있어가지고 저희는 매주 시를 한 편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들 성실하셔서 저도 네. 따라서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 주에도 저만 아직 안 써가지고 네, 빨리 써야 됩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불편동인이라는 동인 활동을 했는데 네네. 확실히 채찍질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동인 내에. 네네. 저희는 그때 장희지 시인이 매주 감시를 하고 또 뭐 시를 써오면 이렇게 좀 안 좋은 시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 장혜지 시인이 이건 발표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무섭게 해줘가지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네네. 확실히 동인 활동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이쯤에서 지금 만나요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이어가 볼까 합니다. 시인님께서 직접 골라오신 문장을 시인님의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어떤 작품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제 시를 낭독해 드릴 기회로 네, 네. 만일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이라는 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은지 시인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일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너도 매기를 넣어 시를 써봐. 우리들은 작품에 매기라는 단어를 넣기로 했어. 친구는 말했지만 나는 매기라는 분을 만난 적이 없다. 그래서 쓸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매기라는 이름이 들어간 작품을 읽었을 때 오, 매기다. 괜히 반가웠다. 새로 나온 드라큘라를 봤는데 이상하지? 드라큘라 이야기는 처음인데도 내가 반 헬싱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더라. 맥주를 마시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나에 대한 시를 썼다고 했다. 싫어할지도 몰라. 다른 사람이 말했고
이 드라큘라는 3부작이지만 일부에 무서운 장면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반 헬싱이 어떤 캐릭터인지 여전히 알지 못한다. 금요일에는 먼 친척의 온라인 장례식, 그의 삶의 한두 가지 일들 들은 적 있다. 그의 이름은 뭐야? 왜 시에 쓰려고? 아니, 쓰다 보니까 내가 성함을 모르길래. 외기,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내 영어 이름은 클로이야. 너는 이런 영화가 어때? 이 구름 사진에서도 도롱뇽을 찾을 수 있어? 절판된 시집을 구해서 읽는 세계가 있다는데 그곳으로 가는 길을 걸어봤니? 영국과의 시차를 계산하면서 머리카락을 빗으면서 국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나는 아직 보지 못한 내가 나온다는 시를 궁금해하는 나를 영화 보듯 구름 보듯.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시를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시 쓰고 나서 낭독을 이제 한 적이 있는데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낭독하기에. 그래서 낭독이 또 하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네. 저도 이 시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김은지 시인님의 작품 세계에 영향을 준 작가들이 있을까요? 네. 심보르스카를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소연 시인과 분리수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다 저한테 시를 쓰고 싶게 만들어준 시인들이라서 네. 네,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분리수거팀과 이소연 시인의 작품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심보르스카는 물론 다 여러분이 아시겠죠? 네. 근래에 읽은 책 중에 또 독자께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있으면 네. 또 소개해 주세요. 제가 이소연 시인의 너무 절친 제가 바이브. 네. 원래 좀 미니멀리즘처럼 네.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삶이 좀 간소화되고 네. 그런 건 좋았는데도 좀 축소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책방에서 활동을 하다가 동료 이소연 시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너무 다른 친구인데 네. 좀 되게 제 시에도 많이 그런 태도 같은 게 드러나서 거의 모든 기쁨이라는 시에서 네. 실핀이라는 시를 얼마 전에 읽었거든요. 근데 네. 그 구절이 유리창을 통과하는 노을을 부러워한 적이 많았다. 나는 통과가 잘 안 된다. 이게 1년인데 네. 너무 좋아가지고 네.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의리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네.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 바로 마이 페이보릿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들이 최근 꽂힌 음악, 감동받은 영화부터 새로 발견한 맛집까지 요즘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 독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 속 코너입니다. 김은지 시인님께서 요즘 푹 빠져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소연 시인이요? 빼고. 네, 저는 게임도 좋아하고 최근에 영화는 슬램덩크도 네. 4번 봤고 네. 휴대폰으로는 심시티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네. 솔직히 말하면 시 모임이 제일 빠져있는 건데요. 그래도 여기 질문의 느낌상 말씀드리면 따릉이를 네, 서울시 대여 자전거인 따릉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능한 한 모든 길을 따릉이로 가보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타고 있는데요.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 그쪽 방면이 진짜 너무 좋거든요. 네. 그래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에서도 따릉이 네네. 주행 속도로 맞아요. 나와 있는 그게 있죠.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미있는데 확실히 자전거를 좀 타면 네. 여러 가지로 좋잖아요. 건강에도 좋고 지구의 환경에도 아, 좋고. 네. 근데 저는 자전거를 잘 못 타가지고 많이 못 타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네. 타면은 네. 실력이 느는데 네. 어쩌다 타니까. 제가 얼마 전에 20년 만에 처음 타신다는 분을 같이 탔거든요. 네. 근데 기어를 1단으로 하고 타셔가지고 네. 저는 너무 못 타시길래 그냥 그만 타실래요 하다가 자전거를 바꿔봤더니 네. 1단을 하고 계속 고생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기어를 일단은 하면 너무 힘들죠. 그러면 계속 그 페달이 도니까 네. 이게 옆으로 좀 잘 가고 해서 꼭 3단으로 타시기를. 이런 꿀팁.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시인님께서 요즘 어떤 작업을 이어가고 계신지 다음 작품 출간 계획도 궁금한데 또 연재하고 있는 산문도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다음 출간 계획은 그 디자인 이음이라는 출판사에서 네. 은지와 소연이라는 공저 시집이. 또 이소연 시인 얘기예요? 이제 왠지 저도 왠지 이제 막 질리려고 그래요. 그 시집이 나올 예정이고. 네. 근데 너무 예쁘네요. 이름들이 예쁘셔서 은지와 소연. 너무 독립 영화 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동네 바이브라는 책은 네. 지금 연재한 거를 한 권으로 모아서 연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원고 분량이 되면은 네. 출간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작품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소연 시인님도 왠지 초대한 느낌이 있는데 지금까지 여름의 티 김은지 시인, 보조 출연 이소연 시인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 어떠셨나요? 네, 시집 번호가 193번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렇게 제가 193이니까 193 이렇게 너무 크게 웃었네요. 네. 시를 읽어주시고 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네. 팟캐스트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이영주 시인님께서 시집을 읽어주신 것을 느낄 때마다 소름이 돋고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저 다 읽어야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정말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문장의 소리 제가 정말 47번 정도 듣는 방송인데 너무 사랑하고요. 네, 도심시 방송도 들으러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장의 소리 다음에는 도심시. 네. 네, 김은지 시인님 보내드리고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다시 만나요. 우리 나란히 누워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그댄 말이 없네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오지 않을 나를 추억하나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나요? 지나버린 시간도 찾아오지 않은 시간도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만을 느껴보아요. 누구에게도 차마 얘기한 적 없었던 작은 비밀 하나 말해 줄까요? 문장의 소리